선거가 열리는데 부정선거 없앨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또 부정선거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 그랜트 뉴섬의 그 보고서 보게 되면 네. 그 뉴섬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이 부정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제 지식인 사회가 한국의 이런 싸움을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외국의 그런 서구의 그런 언론이나 방송 그리고 지식인 사회에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 싸움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그래서 전 세계적인 시민 사회에 동참을 호소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2020년 11월 6일 날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2021년 1월 6일 날 상원 합동회의에서 그 대선 인준해서 바이든 당선시켰잖아요. 네. 거기서 엄청난 부정 사건이 또 선거 부정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도 그렇게 선거 부정에 휩싸여 있는데 그 뉴섬 변호사가 얘기하는 그런 국제적인 지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때 이제 그 미국에서 그런 선거 부정이 일어났을 때 그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 소리가 있어요. 그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아주 선량하신 분이신데 미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개탄을 했어요. 근데 반면에 그 미국의 선거 부정에 대해서 정말 조사를 하고 분개를 해야 될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한 말이 있어요. 부정은 언제나 있어 왔다. 그리고 체념을 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정신구조가 전혀 없는 참 무기력하고 부패한 그런 관리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분노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지 부정선거가 발생하면서 그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 시위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또 책들이 저술됐습니까? 공병호 박사라든지 맹규성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에 의해서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거리 시위하면서 이거 유튜브 방송 이런 거 통해서 선거 부정에 대한 고발을 했습니까? 근데 윌리엄 바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뭐 선거 부정은 언제나 있었던가 이런 식으로 체념적인 발언을 했다면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씨가 이번에 한 발언이 뭐냐면 사전선거에 문제가 있는 건 맞다. 그러나 선거 부정의 증거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 부정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증거라는 게 뭐겠어요. 아니 63대 36이라든지 또 인천 연수울에서 나오는 그런 0.39 같은 상수 같은 것이 증거 아니면 뭐가 증거겠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사퇴의식을 전혀 못하고 있고 이번에 관심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가의 어떤 그런 질서나 정의를 세우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그런 그 국민의힘당에서 자기의 그런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분이로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국힘당을 통한 선거 부정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체념을 하게 되고 기대를 접게 되고 이건 시민사회 문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과연 이번 선거에서도 선관위가 어느 편에 들고 어떤 일을 할지 그게 저로서도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도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부정선거 없을 것이라는 가능성보다는 크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여태까지 선관위가 해온 행태 그리고 또 그 선거 부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고발할 때 선관위가 여태까지 보였던 반응 같은 것을 생각할 때 선관위라는 집단은 이미 어떤 그런 한 국가의 어떤 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이거 완전 범죄 집단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 집단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선거 부정 말고도 다른 범죄가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뭐 자녀들 채용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아니 선거 부정이 일어났으면 선관위 자체가 그걸 수사를 하고 그래서 선거 질서를 세우는 것이 선관위의 직무인데 아니 선관위 자체가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집단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국힘당을 통해서도 부정선거 막을 방법을 체념하셨다. 그럼 누가 이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나요? 그러면 시민사회는 어떻게 막아야 되나요? 우리가 그렇게 싸워도 그렇죠. 안 되는데 안 그렇죠. 되는데. 결국은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뭐 여태까지 다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이 좌파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대중 씨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이고 노무현 씨 지지했던 사람이고 지난번 선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거든요. 또 제가 받은 것이 전태일문학상이에요. 그렇죠. 이거. 근데 선거 부정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대선 때는 정말 살아생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어요. 소위 말하는 이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롱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이유 중에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단 하나는 뭐냐면
선거 부정을 밝혀라. 민주당이 당선돼서 이재명이 당선돼가지고는 민주당이 당선돼가지고는 선거 부정 그대로 은폐되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지난 한 3년간 이제 지켜보면서 아 이분도 아니로구나. 전혀 이런 인식이 없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령 그것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수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정신 구조를 가진 분이 아니로구나. 또 이번에 이제 한동훈 그 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면서 이들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이게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 결국은 이게 이제 국민의 몫이 아마 남은 거고 시민의 몫으로 남은 거고 한 사회의 그런 이성과 양심의 문제로 남은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미국은 부정선거에 항의한다고 의사당 점령이라도 한 사건이라도 일어났는데 한국은 광화문에서 너무 얌전하게 광화문에서만 말하자면 시민운동을 하고 정치권에 타격을 여태까지 못 줬어요. 국민들의 어떤 무서운 거를 타격을 줘야 이제 정치권에서 바뀔 텐데 광화문에서 너무나 얌전히 화염병 하나도 안 던지고 짱돌도 하나도 안 던지고 숫자는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질서정연하게 하니까 그래서 겁을 안 먹는 건지 바뀐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그 부정선거를 인식한 정직하고 양심적인 시민 세력이죠. 또 애국 세력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 4년 동안 저도 지난해 8월 15일 날 그 종각에서 그 부정선거 그 규탄 시위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우리 이 박사님도 오셨더라고. 네네. 또 민경의 의원이 굉장히 열변을 토하시고 저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수생태에서 처음으로 길거리 시위를 해봤어요. 예. 부정선거 사형이라는 그 대형 깃발을 들고 제가 그래서 종각에서 출발해가지고 강화문까지 그러셨구나. 제가 이수생태에서 처음 시위해본 거예요. 저는 대학 다닐 때도 돌 한 번 안 던져본 그런 그 순둥이파였어요. 그런데 선거 부정을 보면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시민들의 투쟁이 전혀 효과 없지만은 않아요. 그런 노력의 결과로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가 선거 부정의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게 효과라면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많이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네. 처음에는 우리더러 이제 음모론자라고 아주 벌레 취급하더니 조금 이제 인식을 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자, 과연 그러면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수사를 하고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부정선거가 못 일어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둘 다 지금 아직까지 그렇죠. 요원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데 저도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나올까? 그 뉴션 변호사의 그 보고서가요. 왜 중요하냐면 첫째는 선거 조작의 전산 기술적 문제를 규명한 거예요. 네. 그거 아주 보통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그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진술을 했는데 아주 무서운 진술을 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해방 이후에 한미동맹을 통해서 반공주의 정신의 토대 위에서 70년간 성장해온 나라예요. 근데 그 4.15 선거 부정은 뭐냐면 일종의 그런 그 한국 현대사의 그런 그 체제를 변혁시키려는 그런 시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한미동맹을 통한 반공주의 노선으로 달려온 한국의 역사를 이제는 반미 친중주의의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꾸려는 그런 세력들의 그런 작업이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단순한 권력 획득이 목표가 아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던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거 부정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대부분 다 장악했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 메이저 방송들 전부 다 장악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외곽 세력으로 시민 사회 세력도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장악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직 이제 그 장악되지 못한 것이 이제 군부였는데 그 박찬주 대장 체포 사건은 군부에 대한 일종의 그 위협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위협이었다는 거예요. 군부 잠잠하라, 까불지 말라. 그거죠. 결국 그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는 무죄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났잖아요.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군대 장군 서열 3위더라고요. 그런 장수를 단순하게 공감병을 내서 인권을 뭐 침해했더니 그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공개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압송하는 그런 개망신을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그것 자체가 근데 이제 결국은 박찬주 대장은 무죄 판결 받고선 나오죠. 억울한 일을 당하신 거죠. 근데 그것 자체가 하는 의미가 군부에 대한 일종의 그 위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국회인데 국회를 장악하는 방법은 선거 부정을 통해서 절대 다수를 확보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런 사회를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놓은 후에 근본적으로 그 한미동맹을 통해서 반공주의로 달려왔던 지난 70년의 한국 역사에서 이제 그걸 이제 반미 친중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려는 그런 일종의 체제 혁명을
목표로 하고선 벌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제 다행히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런 이제 반미적인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이 됐지만 이것은 언제나 그 잠재되어 있는 문제고 이번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도 보는 것처럼 무슨 이제 어떤 그런 민주당의 어떤 공천을 통해서 두려는 사람들의 어떤 이념적 성향이라는 걸 볼 때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4.15 선거 부정은 단순한 권력 획득으로 위한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런 이념 그 전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네요.